안녕하세요. 한국의 기업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웅토링 스쿨의 지대현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제가 reach out이라고 잡아봤는데요. 많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라는 이런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컸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장점을 부여하곤 합니다. 침묵한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그 조선시대 양반이라고 하죠. Korean nobles never run 이란 말도 있습니다. 절대 양반은 아무리 바빠도 뛰지 않는다. 천천히 걸어 다니고 말도 필요한 말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한국 표현으로 점잖다라고 하는데, 점잖은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점잖고 진지하고 진중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팀에 배치가 돼서 그냥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적응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냐, 어떨 경우에 그러냐면, 그냥 조용히 내 일을 묵묵히 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언어가 좀 다르고 언어적인 면에서 장벽이 있거나, 또 조금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외국인들과 인터랙션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차별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만히 조용히 내 업무만 하다가는 그냥 배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 한 번은 그걸 잘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혼자 있다가 나한테 업무 좀 달라라고 막 울었던 프랑스 직원분도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소외가 됐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럴 정도로 본인들이 먼저 이렇게 좀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좀 엑스트라 워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큰 어떤 짐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잘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람들, 지금도 친구예요. 지금도 친구들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일단은 업무 스킬에 대한 거는 제가 배제를 하고 인성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실제 왜 그러냐면, 그 인터내셔널 포럼이 있었어요. 인터내셔널 HR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하던 말이, 기업 CEO들한테, CFO들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한 포지션이 있는데, 이 포지션에 대해서 두 명의 지원자가 있고, 한 명은 여기에 지원하는 포지션에 대한 스킬도 있고, 지식도 많이 있고,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인성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인성은 좋고 되게 착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관련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 HR 전문가의 답변은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단호하게 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 인성을 선택하는 게 채용에서는 맞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술은 가르칠 수가 있죠. 경험도 시간이 가면 쌓아지는 거고, 근데 인성은 가르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봐도 아까 저번 강의에서 나왔던 그 실패 사례, 그분은 차라리 안 왔더라면은 우리가 더 프로덕티브한 팀이 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와서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와서 그 사람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걸 처리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고서가 올라가고 또 승인되고 추가 비용이 나가게 되고, 거의 저희가 있었던 한 2년 동안 계속 그러다가 갔던 것 같아요. 추가 업무만 많이 일어났어요. 일은 별로 많이 된 게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eople person,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결국에는 제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제가 채용을 했던 사람들, 저는 지금 삼성을 떠나 있지만 아직까지도 삼성에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삼성에 남아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사실은 오늘 저녁에도 이분들을 만날 거예요. 술자리를 같이 하려고. 아직까지도 제 친구로서
정말 친한 친구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조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도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지인들, 자기 편들을 많이 만드는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성격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이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people person의 전형적인 예로서 제가 아는 이 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채용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연봉이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가장 시니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자기 편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는 사람들, 지인들, 회사에서 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많은지 정말 잘 지냈어요. 잘 지내서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친구가 많아졌나 궁금했는데 무슨 원칙을 세워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주일에 꼭 다른 사람들을 찝어가지고 술을 마시러 갑니다. 술 마시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또 한국 음식도 잘 먹어요. 한우라든지 또 참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데리고 가서 사람들하고 항상 어울리고 이걸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같지만은 정말 사람들하고 편하게 해주고 농담도 잘하고 그러면서 금세 지나지 않아서 자기 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이 항상 주변에 사람들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인사팀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한편으로는 잘 생각해 보면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사람도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서 특히나 위계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시니어한 포지션이고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아까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결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제 과정에서 본인의 아이디어들이 다 막히면서 굉장히 많이 좌절도 하고 답답해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는 사람이었어요. 불평이 있어요. 불평이 있지만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구분을 해놓고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연봉도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 사례인 것 같고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떡볶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A씨인데 A씨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주인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벌써 한국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막 자랑을 해요. 나 이제 김치찌개 한번 만들어 봤고 떡볶이도 만들어 봤고 떡볶이는 좀 맛있는 것 같다. 와봐라. 내가 대접을 해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본인의 통역을 맡고 있는 통역사들도 한 명, 두 명 집에 초대해가지고 갔고 저희들도 여러 번 집에 갔었어요. 그 사람 가족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그 자녀들 이름도 알게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친하게 됐어요. 개인사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물론 이분도 굉장히 많이 답답했어요. 저번에 말했듯이 한국 기업 문화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기회를 덜 주는 것도 있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해외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컨스트럭션 매니저였거든요. 현장에서의 굉장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에서 특히나 난공사라고 하죠. 매우 어려운 공사. 홍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공사를 하려면은 정말 사람이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한 상태에서 어떤 큰 공사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 공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답답함을 많이 느꼈죠. 기회도 많이 주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은 people person이어서 어디에 가서든지 그렇게 자기의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에 와서 삼성에서 많은 자기 편들을 만들어 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에서도 일할 때도 많은 자기 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는 뭐였냐면 싱가포르의 클라이언트죠. 정부 기관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 하고도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 덕분에 저희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홍콩 프로젝트에 굉장히 높은 포지션으로 다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많이 기다렸고 자기 편들을 계속 그동안에 쌓아놨고 그래서 좋은 포지션으로 가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들을 다
이렇게 좀 있는 사진을 모아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항상 정말 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자주 안 보는데 회사 다닐 동안에는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밤늦게까지 같이 있어도 할 얘기가 끊이지 않고 다 같이 항상 웃고 즐기고 그냥 한 가족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다 부서는 다르고 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그냥 되게 친하게 제가 채용을 했고 제가 이 사람들의 재계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돈 얘기를 해야 되는 돈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꺼리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됐고 저의 상사들도 마지막에는 이분들하고 다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회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전에 상사였던 인사팀의 채용 담당 부장님이었던 분하고 이분들이 같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뭐 내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외부 배워나간, 삶을 살아나가면서 배워나간 어떤 노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reach out 하는 능력이 없다면은 좀 키워보시고, 연습도 해보시고, 시간이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풀고, 뭐 음식도 좋고요. 뭐, 점심 식사 한번 같이 해보는 거, 뭐 맥주 한잔 같이 해보는 것도 좋고, 한 번씩 가서 뭐 간단하게 사탕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말이 있을까. 한 번 가서 이렇게 잘 지내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 직원분들은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계속 연습하길 원하고 영어 실력을 늘리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영어로 한마디씩 건네주고 그러면은 영어를 연습할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줄 수 있고 reach out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에서 장수하고 싶고 또 커리어를 많이 이렇게 계속 잘 개발을 시켜 나가고 싶다면 좀 기다리는 페이션스도 필요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가서 내 편을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면을 좀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 경험에서 성공한 외국인 직원들의 공통점을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이걸 고르겠어요. people person이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언젠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